안녕하세요. 디자이너 깜짝입니다. 자, 오늘은 개체를 직접 내가 선택 이동, 복사, 붙여넣기, 크기 조절, 그리고 뭐 기울기, 회전, 반전 이런 것들 도형을 편집하는 아주 기초 편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근데 너무 도형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서 제가 여기 이렇게 토끼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자, 도형과 선으로만 만들었는데요. 아직 선을 구체적으로 편집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그룹을 지어놨고요. 도형끼리 보시면, 자, 화면을 확대해 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형들끼리 겹쳐서 토끼 형태 모양을 만든 거고, 이거를 그룹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까만 화살표로 선택하면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과 이동이죠. 자, 선택은 말 그대로 선택 툴을 이용해서 개체를 클릭하면 오브젝트 개체는 이렇게 선택이 되고, 문자 타입 개체는 이렇게 줄로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선택을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하얀색 화살표도 있거든요. 얘는 그냥 셀렉션 툴이고, 이 하얀 화살표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입니다. 직접적으로 선택을 해준다는 건데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제가 타입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랑 달라진 게 뭐죠? 박스가 나오지 않아요. 바운딩 박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면을 선택했더니 이 면을 구성하고 있는 패스가 다 같이 선택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점만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하면 일부 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선택이랑 이동은 너무 간단해요. 클릭 드래그 하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하면 일자로 수직과 수평으로 45도, 15도 이런 식으로 개체를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회색 줄이 딸려오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8cc의 고질병인 것 같아요. 제가 해결하려고 애를 써보고 있는 중인데, 이걸 해결하게 되면 꼭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하기에는, 그러기에는 제 컴퓨터는 꽤 고사양이라서요. 그 맥북 가장 고사양, 물론 부트캠프로 전 윈도우가 편해서 윈도우로 강의하는 게 편해서 이제 윈도우로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얘가 사양이 절대 낮은 건 아닌데요.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현상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선택과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자, 이 토끼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정확히 5cm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치를 입력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서 방법은요, 얘의 좌표값, 여기 좌표값에서 정가운데, 지금 이렇게 까맣게 뜨는 여기 정가운데에 좌표값을 구해서 거기다 정확히 5cm를 더한 걸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좌표값 입력하는 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메뉴바에 윈도우에 가서요, 트랜스폼 형태를 불러오면요, 이 형태에 보면 9개의 참조점이라고 합니다. 참조점들이 있고요. 지금 선택하고 있는 개체의 좌측 상단, 좌측 중간, 좌측 하단, 가운데 상중하, 그 다음에 우측의 상중하가 선택이 됩니다. 자, 정확히 그럼 가운데에서 5cm를 옮기고 싶으면 가운데를 선택한 뒤에 여기 X 좌표에다가 플러스 50을 플러스 50을 해주면은 5cm가 옮겨주겠죠. 자, 이 방법을 더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끄고요. 바로 도구 상자에 이 까만 화살표 위에다가 대고 더블 클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포지션 값을 옮기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럼 호리즌털에 50을 입력하고요. 버티컬은 0을 입력하고요. 호리즌털은 가로, 버티컬은 세로. 그럼 알아서 거리가 위치가 나오죠. 자, 그리고 앵글은
가운데 일자로 갈 거라서 0도가 되고요. 혹시 프리뷰를 보고 싶으면 미리 보기로 보면 이렇게 옮겨진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옮겨서 복사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카피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정확히 이 가운데에서 여기 가운데가 간격이 5cm를 이동을 시켜서 복사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총 3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동을 할 거면 클릭 드래그를 하라. 쉬프트를 누르면 일자로 갈 수 있다. 위아래로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트랜스폼. 여기에도 옵션바가 아니라 컨트롤 패널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다가 좌표에다 값을 더하던가 혹은 도구 상자에서 까만 화살표를 더블 클릭해서 얘의 좌표 값을 옮겨주던가. 자, 이 포지션 값을 옮겨주는 방식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유리한 게 뭐냐면요. 애프터 이펙트의 효과 같은 걸 써줄 때 아주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보통 픽셀 좌표를 쓰겠지만요. 밀리미터가 아니라 어쨌거나 포지션을 잘 쓰면은 다른 애니메이팅 같은 걸 하는 작업 있죠. 앞으로 그런 거 영상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아주 도움이 되니까요. 포지션 값을 입력하는데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복사와 붙여넣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얘를 복사를 하는 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단축키 컨트롤 C, 카피 단축키인데요. 어디 있냐면 에디트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카피가 있죠. 자, 컨트롤 C를 누르고 제가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붙여넣는 게 도대체 어디로 붙여넣는 거냐면요. 현재 내 전체 화면, 전 지금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이 노트북 전체 화면의 정가운데에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자, 지워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개체를 선택한 뒤에 Alt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Alt키를 눌렀다 안 눌렀다 해볼게요. 그럼 마우스 커서가 미리 보기 커서가 조금 변형되죠. 자, 이때 마우스를 놓지 않고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버리면요. 바로 내가 복제를 하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를 것. 두 번째 방법은 Alt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할 것. 자,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붙여넣기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얘를 컨트롤 C를 누르고요. 지금 컨트롤 C를 눌러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제가 컨트롤 V를 누르지 않고 컨트롤 F를 눌러보겠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얘를 제가 옮겨볼게요. 그럼 아직 남아있죠. 자, 컨트롤 F는 붙여넣기는 붙여넣기인데 내가 선택했던 개체 그 위에 똑같은 위치에 그대로 겹쳐서 붙여넣기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저는 이 기능을 아주 많이 씁니다. 네, 오히려 컨트롤 V보다 전 이걸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자리에 붙여넣기는 컨트롤 F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엔 크기를 조절해 보는 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를 크기를 조절을 하려고 하면요. 바운딩 박스, 가생이 이렇게 참조점이 표시되어 있는 이 점 근처로 가면은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비율이 달라지죠. 이렇게 하면 홀쭉해지고 이렇게 하면 납작해지죠. 비율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싶으시면 Shift를 누른 채로 크게 작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나는 얘를 정확하게 1.5배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자, 예상하신 분들이 있을 테지만 복제를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정확히 이 크기보다 1.5배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자, 마우스 도구 상자에서 여기 보면 스케일 툴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유니폼이라는 비율 유지를 150%로 입력을 해주고 프리뷰를 다시 한번 재클릭을 해보면 여기 파랗게 뜨는 건 중심점이고요. 이 중심을 기준으로 1.5배가 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논 유니폼도 예상하실 수 있겠죠. 가로 세로 비율을 다르게 하고 싶으면 이를테면 가로는
비율을 100%로 유지하고 세로만 1.5배 키우고 싶다 이러면은 논 유니폼으로 하시면 되고, 비율을 유지하고 싶으면 유니폼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기능은 다음번에 알아볼게요. 자, OK를 눌러주시면 그 비율 그대로 꺼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도구상자의 모든 툴은 내가 직접 선택 툴로 옮겨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 툴이 유지가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면 작업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작업은 끝나고 나면 되도록 선택 툴로 옮겨주고 비나면을 클릭해서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작업에 용이합니다. 다만 얘의 단축키는요, V예요. 여기 나오죠. 자, 그래서 제가 그리고 펜툴 같은 경우에는 P고, 타입 툴 같은 경우에는 T고, 이런 각자의 기본 단축키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V자, 키보드에서 V를 눌러서 비나면을 클릭해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근데 한글로 돼 있으면 저희 반응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개체의 회전 및 반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테이트와 트랜스폼 어게인. 자, 얘를 회전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1번 방법 바운딩 박스로 하는 방법입니다. 다 똑같죠. 바운딩 박스로 할 때는 모서리에 가져가시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바뀌게 돼요. 이때 클릭 드래그를 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얘를 회전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컨트롤 Z를 눌러서, 자, 그런데 나는 정확히 30도를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예상하시겠지만 얘도 수치를 입력해야 됩니다. 수치를 입력하는 방법은 도구상자에서 회전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회전 툴을 선택하는 순간 바운딩 박스는 사라지게 되고요. 회전을 하는 중심축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릭 드래그해도 회전은 돼요. 자, 그런데 정확히 30도를 회전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자, 도구상자의 회전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면 그렇게 회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얘는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중심축을 바꾸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을 옮기려면 일단은 회전 툴을 선택해서 이 십자가 나온 상태에서 아무데나 클릭하면은 거기가 그냥 중심축이 됩니다. 자, 제가 까만 화살표로 바뀌게 되죠. 이때 다시 한번 클릭하고 또 클릭하면 다시 또 중심축이 옮겨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심축을 옮기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중심축을 옮기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느냐면요. 제가 중심축을 토끼의 엉덩이 아래쪽에다가 중심축을 한번 옮겨 보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클릭하지 않고 제가 마우스 Alt키를 눌러볼게요. 자, Alt키를 눌렀다 안 눌렀다 할 때 십자 옆에 점점점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데이터를 입력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 중심축도 옮기면서 데이터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처럼 30도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엔 OK가 아니라 한번 OK가 아니라 한번 카피를 눌러볼게요. 그럼 정확히 30도 옮겨진 상태에서, 자, 여기 반복이라고 써있죠. 트랜스폼 어게인. 방금 전에 한 트랜스폼의 한 종류, 어떤 편집을 반복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근데 토끼로 하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토끼가 아닌 긴 타원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를 반복을 시키려고 하면요, 얘를 중심을 밑에다 두고 쭉 한 바퀴를 돌려주면 마치 꽃잎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자, 도구상자에서 회전 툴을 선택하고 중심축을 아래로 옮기는데,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데이터까지 입력할 거라서요, 여기 점에다 대고 Alt를 눌러서 점점점이 나올 때 클릭. 이때 이번에는 그냥 큰 의미는 없어요. 한 27도 정도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피를 눌러볼게요. 그럼 정확히 27도 옮겨간 카피가 만들어지고, 이때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방금 전 작업을 반복한다는 의미로 컨트롤 D를 계속 여러 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27도가 360도를 나눴을 때 좀 애매한 애매한 그런 각도이기 때문에 그냥 30도 할 걸 그랬네요. 자, 좀 떨어져서 Alt를 누르게 되면 속이 B겠죠. 30도 입력하고 카피, 그리고 컨트롤 D. 자, 이런 식으로 중심점을 놓고 정확히 돌려서 회전해서 반복되는 객체를 만들 때는 꼭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반복해 볼게요. 회전 툴 클릭, 중심점, 원하는 중심점에다 마우스를 대고 Alt를 누르고 클릭, 그리고 수치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선 OK가 아니라 카피죠. 그리고 반복을 의미하는 컨트롤 D를 여러 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시계라던가 꽃잎이라던가 어쨌거나 중심을 놓고 방사형으로 퍼지는 개체들을 만들 때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작업을 회전 및 반복을 이용해서 써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자, 이번에는 회전이 아니라 반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토끼를 일부러 눈을 짝재기로 만들고 귀도 짝재기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자, 반전을 했을 때 티가 안 나더라고요. 자, 얘를 회전을 시키면요. 그냥 이렇게 회전만 될 뿐이고요. 마치 여기 거울을 하나 놓고 뒤집어서 반전을 시킨 거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토끼를 반전을 시키려고 하면요. 회전 툴을 길게 클릭해서 나오는 리플렉트 툴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자, 이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얘도 역시 그냥 화면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쉬프트를 누르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반전이 됩니다. 만약에 위아래로 클릭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요. 쉬프트도 누르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위아래로도 뒤집는 게 가능합니다. 반전은 뒤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데이터를 입력을 하려면요. 회전과 쓰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일단 중심축을 어디 둘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중심축을 저는 여기 중간에 얘한테 좀 떨어뜨려서 줄 거예요. 그리고 그냥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냥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냥 클릭하고 클릭 드래그 쉬프트 누르고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놓고 클릭 드래그 해주셔도 반전은 됩니다. 근데 반전은 보통 정확히 일자로 뒤집고 정확히 수직수평으로 뒤집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회전처럼 애매한 각도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자, 보통은 수치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Alt를 누르고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버티컬, 세로축과 호리즌털, 가로축으로 나오죠. 버티컬을 놓고 프리뷰를 클릭하면, 자, 그리고 이 프리뷰가 이거 마음에 들어 하면 OK가 아니라 OK를 눌러서 쓰시면 그냥 쓰셔도 되고, 두 개를 만들 거다 그러면 카피를 눌러서 반전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두 개를 한꺼번에 밑으로 반전시켜 볼게요. 자, 그리고 겹쳐있길 원한다면 여기다 두시면 되지만 나는 겹치길 원하지 않는다 그럼 떨어뜨려 주셔야겠죠.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호리즌털로 가로축으로 해놓고 카피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까와 같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반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기울인다고 하는 거는요, 어디 있냐면 아까 스케일 툴을 길게 클릭할 때 나오면은 여기 쉬어 툴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미리 보기로 봐도 예상이 가시죠. 글자 기울이꼴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로테이트, 리플렉트, 그리고 스케일, 쉬어 툴은요 모두 이렇게 민트색의 중심축이 생성이 되고요. 자, 얘를 중심으로 클릭 드래그를 하면 작업이 수행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내가 몇 도를 기울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입력은 도구 상자에서 마우스를 이 툴 위에 올려놓고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 똑같죠? 모두 반복이에요. 만약에 내가 뭐 40도를 입력을 하고 싶다. 30도 너무 많이 해서요. 자, 프리뷰. 그러면 40도가 기울여진 각도는 요 모양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건 가로축 기준이고요. 만약에 세로를 기준으로 40도를 쉬어를 하게 되면은 요런
각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 OK를 누르면은 그냥 이렇게 된 채로 OK를 누르게 되는 거고, 원본을 유지한 채로 쉬어도 만들고 싶다 그럼 카피를 누르셔야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만든 게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죠. 네. 자, 그리고 얘도 예상하시겠지만 중심축을 옮겨서 Alt를 누르면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는 많이 반복을 했죠. 카피를 누르면 굳이 카피를 눌러야 하는 게 법칙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원본은 원본대로 두고 나는 이걸 복제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카피를 누르시는 게 작업하기에 좀 편하겠죠. 자,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요. 오늘은 여기 기초 편집 이렇게 두 강으로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번엔 배열과 정렬 그리고 왜곡 편집 같은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용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